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원래 이 시간대 영상이 없습니다. 오후 축구는. 근데 왜 올리냐? 이제 해외 축구도 끝났고 뭐 오후 축구만 남았잖아요. 오후 축구가 아니라 이제 K리그, 뭐 J리그 끝났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유로 예선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은 뭐 시간도 이제 4시 경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올리고 막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근데 중간중간 이제 못 올릴 때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시간도 남고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대구 대 수원FC 하도록 할게요. K리그부터. 일단 요 경기 일단은 K리그 들어가기 앞서서 좀 뭐랄까 그게 있죠. 결국에는 주중에 K리그 1이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좀 후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를 하고 주말에 경기라서 뭐 살짝 이제 로테로 돌려줄 수 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은 뭐 J리그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뭐 해외 축구 뭐 이제 유럽 축구는 좀 차이가 나요. 근데 K리그는 솔직히 로테 좀 돌린다고 해서 크게 차이를 난 잘 못 느끼겠어요. 뭐 둘 다 거서 거기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데 뭐 좀 라인업의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대구가 지난 전북전에서도 뭐 경기는 졌잖아요. 제가 그때는 방송을 안 했긴 한데 보니까 이제 막판 되니까 이제 라인업 뜨니까 해외 배당이 존나 올라갔잖아요. 왜냐면 전북이 생각보다 좀 스쿼드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대구가 이제 좀 그 세징야라든지 에드가 이런 애들이 다 선발 출격해가지고 그래갖고 배당이 오른 것 같은데 결국에 근데 전북이 이겼잖아요. 제 예상대로.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 자체 주축을 너무 굴려가지고 지금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 유튜브 후원도 아프리카랑 똑같나요? 네, 이 뭐야 하루 100개, 뭐 일주일 500개, 1800개 이거 표가 이제 유튜브에 그 18만 원짜리 있잖아요. 제일 뉴스팬616님 높은 등급. 별풍선 100개 나머지 감사합니다. 그 뭐 3천 원짜리 그 다음에 뭐 6만 원짜리 이런 거는 그냥 일반 표만 올라가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유튜브 제일 높은 등급이랑 그냥 여기 하루 100개 이거랑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후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반대로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빛가람이 이제 그 돌아와가지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전히 작년에 퍼포먼스가 떨어진 뭐 이승호라든지 라스도 좀 골 좀 넣더니 최근에 또 다시 버로우타고 있고 뭐 주호 형님은 은퇴한 거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다. 그냥 작년이랑 똑같잖아요. 뭐 감독 자체가 똑같은데 뭐 계속적으로 수비의 허점들은 나오고 있다. 근데 작년에 근데 그게 좀 커버가 됐던 거는 이제 앞선에 뭐 이승호라든지 라스라든지 이런 한선샷 친구들이 골을 현님님 좀 잘 박아줘서 별풍선 100개 그렇지. 지금은 감사합니다. 확실히 팀 컬러 자체는 뭐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득점력이 안 나온다. 반대로 대구는 끈끈한 수비력으로 솔직히 저도 좀 아쉽게 치고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구 홈에서 경기했을 때 그래도 득점적인 비율도 상당히 좀 더 높기도 하고. 결국은 뭐 대구가 득점력에 대한 아예 대구가 이제 체력적인 부분 또 워낙 대구 자체가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 뛰어난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할 뿐이지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대구가 홈이기도 하고 대구 승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요 경기 끝나고 이제 A매치 기간 그리고 저기 유럽 쪽은 이제 유로 예선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힘 다 써내지 않을까. 대구 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대구를 보면 언더사이드를 봐야 되긴 맞는데 수원을 보면 혼자서도 뭐 색깔 처먹힐 수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수원이 할 수 있는 건 공격적인 측면 그리고 의외로 뭐 대구랑 뭐 수원이랑 경기했을 때는 치고받고의 경기들도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사이드 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울산 대 제주. 뭐 나름 이제 그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잠깐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이제 휴식을 가져가기 전에 이제 가장 빅매치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울산 뭐 현재 1위 국권이 지키고 있고 제주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가 좋은 형아. 근데 이제 지난 경기 이제 포항전에서 졌죠. 그때 이제 제주가 뭐야 막판에 이제 그 누구 골 처먹혀갖고 언더랑 이제 프렌이 아쉽게 떨어졌죠. 그 뒤에 수비가 코너킥이었나 프리킥이었나 아무튼 내가 그때 밖에 있어갖고 경기를 잠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극장골 처먹히고 기분이 쎄해졌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한번 한 템포가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라는 생각. 그리고
뭐 울산 자체 크게 말할 게 없잖아요. 존나 잘한다, 뎁스도 두텁다, 뭐 여러 가지 돌려가면서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잘 나오고 있다. 역시 두터운 힘. 이런 이제 주중에 경기하고 주말에 경기했을 때 확실히 성적을 낼 수 있는 구조죠. 제주 자체도 뭐 올 시즌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뭐 제주가 뭐 그래도 부자철이 작년과 다르게 열심히 뛰어줬는데 여전히 뭐 미정. 그리고 뭐 이창민도 이제 군입대 대기 중이기 때문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나마 뭐 희소식은 뭐 측면이 이제 풀백이나 안현범이 돌아온다는 거 뭐 그 정도밖에 없죠. 맞대결 이번 시즌 1차전 했을 때도 울산이 뭐 3대1 잡았죠. 물론 아예 정신 나갔네. 작년에 했을 때 이제 막판에 이제 3대1로 잡았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스쿼드적인 부분이 좀 바뀌긴 해도 그래도 뭐 명보 형이 남길 감독 전술에 계속 말려드는 그런 부분의 형상은 작년에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뭐 결국에는 뭐 울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작년이라고 했는데 정신이 나갔네요. 올해 맞죠, 올해. 내가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헷갈리네. 아무튼 올해 맞죠, 올해. 3대로 이긴 거, 원정에서 이긴 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울산도 홈이기도 하고 제주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저는 보통, 근데 울산 K리그에서 10점 차, 뭐 12점 차, 15점 차 나면은 어 약간 뭐 비등하게 가려고 막 희한한 경기력을 좀 펼쳐주긴 K, 해요. 뭐 최근에도 후회, 좀 님 그랬죠. 구독 울산이 4개월 뭐 감사합니다. 대전전이 원래 이번 올 시즌에도 한번 패배했던 게 대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북한테도 지고. 근데 지난 경기 뭐 선FC 뭐 박주호 은퇴도 걸려 있었긴 한데 이기는 거 보면은 뭐 시원하게 좀 이겨줄 때 확 이겨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제 좀 승률이 이제 좋은 친구들, 이제 기세가 좋은 친구들을 한번 꺾어놔야지 또 다음 맞대결에서도 괜찮고. 이런 게 울산 승복이에요. 기준점 대비 그래도 제주에 이제 지금 뜨거운 파상 공세, 그리고 남길이 원래 이제 수비 축구가 좀 괜찮게 했는데 지금은 득점력이 올라오고 수비도 좀 불안하고. 울산도 매번 말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울산이 이기는 경기는, 울산이 이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솔직히 저기 뭐 유럽 축구라든지 보면은 상위권 애들 다 수비적인 부분이 튼튼해요. 실점 자체를 별로 안 하면서 골도 많이 넣는데, 근데 K리그 울산은 다르다. 실점은 하지만은 골을 많이 넣는다. 소용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사이드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항상 울산은 실점을 거의 동반해요. 수비가 그렇게 썩 완벽하진 않죠. 물론 영건이가 빠지고 나서 또 좀 불안한 부분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전 대 광주. 근데 뭐 이래 이제 길게 말하는, K리그는 간단하게 말했는데 저희 경기 일단은 광주가 지난 경기 이제 엄지성이 이제 부상으로 또 나갔죠. 그래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근데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도 부축을 받고 나가는 거 봐서는 일단 미정씨로 해놓을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크고, 산드로는 이제 징계를 먹어 나올 수 없고, 공격적인 측면 쪽에서도 누수가 생겼다. 물론 경기력 자체는 광주가 지금 확실히 뭐 좀 더 나은 상태죠. 뭐 컵 경기 뭐 제외하고 나서라도 세 경기 동안 승리를 가졌다. 물론 이제 붙은 팀들이 저 밑바닥 기는 수원 삼성, 수원 FC, 포항 잡은 거는 뭐 좀 대단하긴 했죠.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뭐 광주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대전이 뭐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은 이 벌레 강화 상대로 뭐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도 돌리기도 했고, 그리고 대전이 그래도 홈에서의 뭐 열기 자체는 또 뜨거운 상황이기도 하고, 득치 얘네 둘이가 맞대결했을 때 생각보다 대전이 좀 공략을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략을 좀 잘 못했죠. 그래서 뭐 유효슛 빈도 자체도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도 있긴 한데, 또 홈과 원정이 또 바뀐 부분도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대전이 원정에서의 승률은 뭐 좀 더 좋다고 나왔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그렇게 차이 나서 거서 도찐 개찐이라기도 생각하고,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광주가 나름 핵심도 부상으로 잃은 상황이기도 하고 앞서는 공격력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도 대전이 공격력은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대전이 또 역배니까 프랜승 찍어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사이드 봐야겠죠. 지난 경기야 뭐 0대0 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광주의 득점력 추세, 대전도 그렇고, 그래서 오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기 자체는 표본은 크지 않은데 특이점은 하나 있어요. 역사상 얘네 둘이가 맞대결했을 때 3연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패로 쪼개서 가세요. 무승부는 없다 생각하고 광주 승이나 대전 승 둘 다 뭐 2배 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는 없다고 봅니다, 요 경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김천 대 안산. 자, 요 경기. 김천이 지난 경기 제가 말을 했죠. 정종용 감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 버프가 좀 들어갈 것이다. 근데 제가 그때 말했죠. 김천 상무 경기 전남이었죠. 전남이랑 있었고 김천이 원정이었다. 근데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전남이 그 표본 자체도 좀 크고 물론 상주 상무 시절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무슨 특이점이 있었어요. 김천이 뭐 때문에 이제 못 이긴다. 그게 좀 걸린다. 보통 이제 감독 버프 먹고 하면은 그래도 안진마 경기들 뭐 이기는 경기들 한데 K리그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져버렸어요. 김천이. 근데 경기력 자체는 김천이 당연히 더 나았죠. 스쿼드도 좋고 뭐 지금 뭐 저녁 휴가가 있다 이런 애들 뺀다고 해도 그래도 김천이 더 스쿼드가 나아요. 왜냐 이 국내 자원들이 좋으니까. 용병은 없지만은. 그리고 오늘은 뭐다 홈이다. 홈이다. 솔직히 감독 교체하고 나서 원정에서 승리보다 홈에서 이제 뭐 유럽 축구를 통틀어 뭐 그냥 국내 축구를 봐도 홈에서 보통 이기는 경우가 많고 안산 뭐 삥다리 팀 아닙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친구들. 근데 이제 불안한 거는 계속 말하지만은 김천 군발이 팀 아닙니까? 군인 팀. 항상 뭐 상주 상무 때도 주작했고 연병을 떴고 그리고 꼭 다음 경기가 이제 천안 경기야. 근데 이 경기 다음에 이제 그거잖아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그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A매치 때문에 이 경기 또 이제 몰리게 하고 엿먹으라 하고 다음 경기에 천안전 이기는 그런 이제 끔찍한 경기를 또 보여줄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거는 뭐 전력적으로도 그래 김천이 낫고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A매치 가기 전에 그래도 감독이 새로 교체가 됐는데 한번 이겨주고 가야 되지 않나. 오늘 못 이기면은 다음 경기 때 또 김천 갈게요. 근데 그때 천안이랑 하면 배당 존나 작같이 주겠지. 1.2대 주겠지. 김천승 볼게요. 오늘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배당이 괜찮죠. 1점 뭐야? 1점 몇이었나? 1.5였나? 아무튼 그랬죠. 왜냐면 그래도 뭐 청주, 안산, 청주, 뭐고 천안 뭐 그런 애들이 아니라서. 근데 솔직히 안산이나 뭐 천안이나 뭐 청주는 거서 보이잖아요.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 오버. 그 다음이 다섯 번째 경남대 충남. 1.38이었나? 그렇나? 그래요. 1.5대인 줄 착각했네요. 내가 해외 배당을 잠깐 봤구나. 일단 경남대 충남 할게요. 내가 해외 배당을 봤네. 해외 배당. 해외 배당이랑 이제 국내 배당을 같이 저는 겸용해서 보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해외 걸 봤네. 경남대 충남. 일단은 이 경기 자체도 경남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연승을 하긴 했어요. 연승을 하긴 했는데 붙은 팀들이 청주, 천안. 제가 저번에 말했죠. 경남이 분명히 컵 경기 끝나고 나서 인천이랑 이제 경남이랑 둘 다 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여기서 누군가는 반등할 거였는데 홈이기도 하고 인천 쪽이 맞지 않나. 근데 그 뒤에 어차피 경남이 원정에 원정 경기가 잡혀 있지만은 청주, 천안 이거 잡고 보약 빨 거다 했는데 보약 빨았죠. 그리고 오늘 홈 경기 상대는 뭐 충남 아산도 사실상 뭐 그렇죠. 좀 그렇죠. 뭐 뎁스적인 부분도 두텁지도 않은 팀이고 용병도 끼키야 그 안산에 뛰었던 두아라테 이번 시즌 영입해갖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도 이제 바뀐 경남 또 홈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경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여전히 경기력은 솔직히 좋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청주 잡은 그 경기력이라든지 천안 경기력도 솔직히 천안이 좀 더 밀어붙인 거 보면은 신뢰가 안 갑니다. 저 경기는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최근에 경기력을 보고 연승은 했지만은 다 벌레들 잡고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경기력이 좋았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남 프랜쪽 볼게요. 난 기존점 대비는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부산 대 김포. 김포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약간 포항이랑 비슷하게 좀 갈까봐 이제 좀 두려웠는데 비슷하게 가네요. 근데 포항은 한 두 경기인가 세 경기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승리를 가져갔죠. 근데 지금 김포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두 팀의 공통점은 그거죠. 무패를 달리고 있다가 한번 지니까 갑자기 장줄로 못 이기고 있다. 최근에도 세 경기, 컵 경기 빼면 이제 두 경기죠. 부천전, 이제 청주. 심지어 이제 부천이야 뭐 질만한데 청주한테 그것도 홈에서 그래도 수비력이 그나마 근데 그것도 약간 수비 실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청주한테 진 거는 좀 석이 나갔다.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은 반등을 할 것이냐? 또 홈 경기도 아니긴 하고, 근데 부산이 또 최근에 3연승 중이고 잘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작년에 이제 김포가 지금 감독이 그대로잖아요. 고정훈 감독 그대로인데 부산 상대로는 좀 오이는 경기들을 계속 좀 보여주기도 했고, 올 시즌에도 한번 맞대결했을 때 한번 잡았던 그런 부분, 그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 포항 때처럼 약간 3경기 정도 끝났는데 이제는 한번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제 김포가 정배가 아니잖아요. 역배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부산이 추세는 좋긴 한데 한번 김포 이 감독이 결국엔 작년에 부산 상대로도 좋은 성과를 좀 내기도 했고 시즌도 그렇고 또 역배니까 프렌 한번 찍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김포 생각하고, 부산도 생각해보면은 뭐 실점률도 엄청 큰 그런 팀도 솔직히 좀 아니기도 하고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언더사이드를 뭐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요코마리 대 가시와. 자, 이 경기 일단은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중에 1항백 경기를 했어요. 1항백. 근데 그게 몇 강이었냐, 아무튼 저 밑에 한 64강이었나 32강이었나 아무튼 뭐 그럴 거예요. 뭐 저기 개쩌리 팀들이랑 이제 붙는. 근데 그 경기에서 제가 뭐 다 일일이 스쿼드로 확인하진 않았는데 웬만해서 롯데 돌렸겠죠. 다 물론 이제 세세히 잘 찾아보면은 뭐 좀 주축 쓴 애들도 있긴 한데, 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다 롯데 다 주전을 내보냈다 이런 팀은 없어요. 뭐 끼케 막 한두 명씩은 박아줄 수 있지. 아무튼 그걸 했긴 한데 체력적으로 주축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뭐 라인업을 체크하고 가면 더 좋긴 한데 뭐 64강 뭐 이런 데에서 얼마 쓰겠어요. 그냥 롯데 돌렸지. 아무튼 뭐 다 승리를 거두고 왔죠. 그래서 가시와 지금 최근에 상태가 안 좋았는데, 항상 말하지만 팀 뭐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팀들은 컵 경기 때 돌려요. 뭐 홈 경기 때 특히 더 돌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가시아도 홈에서 뭐 7대1로 뭐 대승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은 결국에는 여전히 뭐 리그 경기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요코마리가 또 홈에서의 경기 상당히 좋고 뭐 화력도 좋고, 가시아는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골문이 안 터졌죠. 근데 이제 삿포로전에서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생각해보면 삿포로가 이 J리그 내에서 가장 뭐 수비력이 불안한 팀 아닙니까? 물론 요코도 공격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실점에 대한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도 삿포로보단 낫죠. 그리고 뭐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코마리가 삿포로보다 좀 딸리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냥 수비적인 체계가 좀 더 잡혀있는 그런 팀이 이제 가시아 상대로 골을 또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올 시즌 홈에서 무패인 요코마리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그건 있죠. 가시아가 생각보다 요코마리 상대로는 좀 근 몇 년간 이제 잘 비비고 연승들이 잘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가시아는 찍을 수가 없어요. 요코마리 승부할게요. 분위기를 반전했고 나발이고 뭐 과거의 상대 전적 봤을 때 가시아가 좀 비볐다고 해도 그때랑 지금은 감독도 바뀌고 선수층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가시아에 뭐 나름 용병 구실할 수 있는 사비오도 부상으로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코마리 승 보고, 그리고 기준점이 3.5죠. 3.5인데 제가 표에는 모르고 2.5로 적어놨거든요. 3.5인데 그래도 뭐 굳이 보면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세레소 오사카 대 빗셀고베. 자, 이 경기 빗셀고베는 이제 주중에 바셀과의 경기를 했죠. 고별전. 이니에스타랑 고별전을 했다는 거. 쓸데없이 좀 체력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도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올라올 팀이다. 물론 이제 나고야한테 첫 발리면서 지긴 했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비셀고비아 지금 1위를 계속 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바셀과의 경기에 조금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고베가 지금 수비 라인 쪽에 부상달이 너무 많아요. 수비 라인들이 지금 보면은 뭐 혼다는 뭐 주축급이라고 또 찡이쭈니님 요새 봤을 별풍선 때는 뭐 그런 200개 부분이 있지. 감사합니다. 예. 늦었어 형 미암 히읗히읗. 그 쭈니쭈니님 다음부터는 외상 없습니다. 너무 늦게 보내네. 거의 뭐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수비가 지금 부상자들 많잖아요. 일단 야마카와는 뭐 부상으로 직전 경기에 나갔고 오늘 아마 못 나올 거고, 뭐 지금 미정자들의 사카이도 원래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혼다도 뭐 최근에 나와서 좀 도와줬는데 안 나오고, 이케야 뭐 이제 하츠세랑 뭐 툴러랑 뭐 백업인 레오 오사키, 그 다음에 오자키 요세이, 뭐
벌레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남았기 때문에 좀 수비 라인들이 좀 불안해요. 그 고베 자체도 뭐 득점력이 오사코 유아부터 이제 발에서 잘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서 수비력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걸리죠. 반대로 오사카도 밸런스 자체는 괜찮아요. 최근에 뭐 나고야전 3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경기력은 좀 괜찮았고 그래서 빗셀이 골을 좀 잘 못 넣으면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빗셀이 좀 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빗셀 고베가 정배잖아요. 조용기는 세레소 프렌 쪽 볼게요. 그냥 요소적인 부분이 그래도 세레소 쪽이 좀 더 낫다 봅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뭐 수비가 불안하다고 했는데 왜 언더 보냐. 아까도 말했지만 세레소가 뭐 골을 엄청 이렇게 박으면서 그런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 중심이기 때문에 언더 사이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간대 사포로 자, 이 경기 일단은 사포로가 오늘 좀 아쉬운 점은 스가 뭐 주전 미드필더 에이스인 스가가 징계로 빠지는 부분 타격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팀 컬러적인 부분은 뭐 어느 J리그 팀들과 비교했을 때 확고한 컬러가 나오고 있다. 사가는 원래 근본의 수비팀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수비력이 깨지는 그런 부분 사포로의 공격에는 말려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뭐 과거의 기록 좀 살펴보면은 사간이 삿포로 상대로는 나름 뭐 잘 보이죠. 잘 커버가 되는 부분 홈에서의 경기 그리고 홈에서의 그래도 좀 낫고 그리고 지금 사간도스가 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는 지금 5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물론 붙은 팀이 뭐 요코 FC 벌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가시마 경기는 뭐 그렇다 치고 니카타 벌레 후쿠오카 뭐 수비 근본 오라와 상대로 잡은 거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진 않긴 한데 뭐랄까 그래도 저는 삿포로의 공격이 요새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한도수를 좀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삿포로 승 갈게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냥 오버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삿포로가 사간도스한테 골은 박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사간이 삿포로 상대로 넣을 거냐 못 넣을 거냐 넣는다고 봐요. 왜냐 제일 수비 벌레니까. 여기는 오버사이드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 10번째 맨시티 대 인테르 챔스 결승이네요. 이미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겠죠. 일단 맨시티 진짜 트래블이 달려있는 경기입니다. 뭐 트래블이 뭔지는 알죠, 다행히 여러분. 뭐 자국 리그 우승에다가 이제 컵 경기 우승에다가 이제 챔스 뭐 우승한다, 트래블 달성. 근데 트래블에 달성한 감독이 몇 없죠. 진짜 10명도 안 되지 않나? 근데 그 중에 펩은 바셀 시절이었나? 한 번 했고 이번에 하면 두 번째 아이가 정말 이제 갈망하겠죠. 반대로 이제 인테르는 뭐 지금 보면은 세리에 팀들 다 떨어졌잖아요. 피오 탈락했지, 로마 탈락했지, 마지막 인테르 결승까지는 가지만은 세리에 팀들은 전멸한다. 그냥 들러리 역할이다. 그런 부분을 뭐 느껴질 수 있긴 하겠죠. 배당 1.34 말이 좀 안 되긴 해요. 결승전이기도 하고 세리에 뭐 강호팀이고 한데 그래도 전력차에서 맨시티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좋죠. 와트라이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프라이스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경기력도 뭐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덕배가 좀 지친 기운이 보이긴 했는데 지금 많이 쉬었죠.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빵빵하게 잘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인터밀란의 이제 뭐 근본적인 수비력 이런 것도 좀 빡세게 느껴지긴 한데 근데 그래도 요거는 뭐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맨시티의 트래블을 저는 뭐 기원합니다. 맨시티 승. 근데 이제 요거 있죠, 여러분. 요 경기에 그게 있어요. 지금 챔스 10년 동안 이제 우승한 팀들 보면은 어, 꼭 이제 그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 누구? 크로아티아 산 선수들이 있었거든. 10년 동안 보면은 진짜 크로아티아 선수들 있는 팀이 다 우승했어요. 선수 있는 팀이 다 우승했다. 근데 맨시티는 없죠. 인텔은 있죠. 누구 있노? 브로조비치 있잖아. 요것도 나름 키포인트가 될 수 있네요. 최근 근 10년 동안 챔스 우승한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중에 크로아티아 선수가 무조건 있었어요. 크로아티아 있는 없는 애들은 적고. 근데 맨시티는 그걸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테르가 우승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결승 때도 이제 크로아티아 선 있으면 찍으면 된다.
맨시티 승 볼게요. 그거 나발이고 그거는 뭐 꼴랑 해봐야 10년이기도 하고 깨질 수도 있고 그냥 맨시티야 뭐 맨시티. 그다음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저도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맨시티 인테르 그냥 애초에 맨시티 대 인테르 가면 맨시티가 우승하겠지. 물론 이제 축구 변수가 있다, 공은 둥글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맨시티의 트래블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뭐 크로아티아 선수가 없다고 해서 뭐 진다 그런 거는 미신일 뿐 믿지 않는다. 실력적으로 봐야지 뭐. 아무튼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